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13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모두 1%대 하락했고요. 하락 종목 수는 1800개를 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커요. 그쵸?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코스피에서 2조 7천억, 그래서 이틀 연속 2조 원대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나홀로 900억 넘게 매수한 것도 좀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금융투자 및 여러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받아내려고 하지만 좀 역부족인 것이 보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기관 여러 주체들 함께 매도했고 최근에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그쵸? 4월 말부터 보면 5월 4일만을 제외하고 개인만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루 이틀 외국인과 기관 매수하기도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아주 그냥 눈에 띄게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의 대외적 불확실성,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다는 거고, 장중에 대만 증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SMC 등 기술주의 급락 및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 등으로 장중에 무려 잠시 후에 대만 증시도 보겠지만 8%대 하락한 점도 투심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국내 산업이 대만처럼 IT 산업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만 1조 원 이상 매도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장중에 8만원 이탈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CPI 발표 등을 앞두고 미국 이것 때문에 오늘 하락했죠. 경계감을 자극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인플레 우려가 크게 작용했고 투자자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 나스닥 2.6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2% 하락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4월 CPI가 전년 대비 4.2% 상승했고, 이는 지난 2008년 9월 4.9% 이후에 최대폭의 물가 오름세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8% 상승해서 2009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오름세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4%대 상승을 하면서 1.69%를 넘어간 것이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한편 리처드 클라레다 연준 부의장은 지난주 고용지표, 또 이날 물가지표의 서프라이즈가 그렇다고 연준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며 조급한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종목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지만 니콜라가 6% 상승해서 주당 12달러대로 올라왔고, 엑슨모빌 0.5% 상승했고, 화이자가 0.8% 상승했고, 그리고 없어요. 그쵸? 여기 AMC 엔터 좀 상승했고, 그쵸? 애플이 2.4% 하락했고, 테슬라가 4.4%, TSMC, 마이크론 모두 4%대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13개월간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에서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가 수개월 걸릴 것이라는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이제 4%대 하락한 거죠.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네, 모두 상승했죠. 상승폭 크지 않았지만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날 중계 경제 전망에서 유럽연합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그래서 동계 전망할 때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0.5%포인트 올려잡은 4.4%. 발표한 게 인플레 우려보다는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승했다고 보이고요.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 비슷하게 발표됐습니다. 상해지수 0.6% 상승했는데 아시아 증시 약했는데 상해는 그래도 견조했죠. 원자재 관련 주식이 상승했고 4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4.2% 증가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쪽 분위기 좋았던 게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중국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주제로 한 자담회를 개최하면서 주택 보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진 점이 시장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유가 상승, 금 하락했는데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했는데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적게 줄었지만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금은 뭐 CPI가 예상치 상회해서 이틀 연속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4월 PPI 발표돼요.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지수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CPI가 이제 좀 부담이 됐었던 건데 오늘 밤에도 또 PPI까지 발표된다는 거. 네, 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연설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봐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 네, 뭐 2% 하락한 거죠. 1.99%. 그래서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처럼 거래량도 좀 붙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듯 보여요. 그쵸?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두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S&P 500 2.1% 하락했고요. 역시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보시면은 2.67% 하락해서 이제 121선 아래에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13,000포인트까지 왔는데 13,000포인트가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뭐 단기 바닥 뭐 멀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보시면 여기 앞에가 또 중요한 지수고 13,000 아래에 있어서 근데 바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이 뭐 6개월 전도 아니에요. 그쵸? 뭐 2개월 전이잖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종가상만 놓고 보면은 한 2, 3일 만에 바닥을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변동성이 크면 이게 투심이 그쵸? 장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뭐 다우랑 S&P 500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바닥을 잡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잡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지수만 놓고 봐도 뭐 시장 내용 뭐 인플레 우려 그런 거 다 떠나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나스닥보다는 이거 얼추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지만 뭐 다른 여러 지수와 함께 또 이제 같이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다 왔네. 뭐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워낙 고점 대비 얼마예요? 하락폭도 크고 거의 뭐 얼추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잠시 후에 또 국내 증시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 이거는 지수예요. 근데 종목은 여기는 지켜질 텐데
아, 설마 여기 깨지겠어? 이런 곳들이 깨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우 지수를 보면서부터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종목에 지금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지수인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어제 무려 장중에 8% 하락했었던 대만 증시 봐볼게요. 이랬습니다. 장중에 8.55%까지 하락했어요. 그쵸? 네, 8.55%. 뭐 거래량은 안 터질 수가 없었죠. 그쵸? 이러니까 이제 장중에 부담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원 넘게 매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산업 비중 자체가 IT 비중이 높은 대만과 우리나라 비슷한데 대만이 이래? TSMC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원 매도한 게 아닌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지금? 일본, 니케이 어디 갔어? 그쵸? 니케이도 121선 이탈됐어요. 요런 상황이고, 그러면 국내도 봐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이래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크게 상승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래도 요즘, 물론 뭐 이틀 흐름 안 좋았지만, 뭐 다른 글로벌 지수보다는 조금 괜찮은 거 아니야? 일본보다도 괜찮은데, 대만보다는 훨씬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뭐 전저점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61선까지 하락 가능성,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그러면은 전저점이 한 3,100포인트 초반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거야. 막 바로 돌릴 거야. 이렇게보다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는 월봉에서 아직까지 지금 양봉이에요. 그쵸?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주봉 20MA에서 살짝 걸쳐있는 모습인 거고, 또 코스닥 일봉을 보시면 어제 출렁거렸지만 종가상 그래도 60MA는 지켰어요. 그쵸? 최근에 저점은 120MA까지 출렁거렸었다는 거고, 그러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121선도 좀 이번에도 좀 지켜져야 될 텐데, 지켜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 어제 또 대만까지 변동성이 워낙 컸어서 여러 지수를 함께 봤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져 있는 가운데 금일 옵션 만기일, 또 전일 대만 증시 급락, 이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 변동성이 그래서 커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PPI에도 발표되어 또 여러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심이 위축되고 있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솔직히 너무 크잖아요. 그쵸? 이틀 연속 2조 원대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잠잠해지는 것이 투심 개선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접근할 때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는 기술적 대응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럴 수 없겠죠? 뭐 차트만 놓고 다 매매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은데, 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 21선 여기 있으니까 21선 지켜지겠지?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61선 지켜지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켜지겠지, 설마 여기 깨지겠어. 근데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은데, 또 신용을 딱 보니까요. 그쵸? 이게 여기요, 5월 6일 신용에 해당하는 게 이게 1200억이 이거예요. 5월 6일 해당하는. 그러니까 또 이때부터 지수가 3일 상승하니까 신용이 또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거예요. 그쵸? 그럼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는 신용은
뭐예요? 이날이에요. 5월 11일부터 또 하락한 신용. 그럼 또 하락해 있겠죠.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용이 좀 한 9천억 정도 최근에 감소했었잖아요. 근데 또 지수가 상승하니까 또 신용 매수가 또 증가한 거예요. 근데 변동성 커지다 보니까 또 신용 매수했던 분들은 아유 지금 또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럼 또 내일부터 신용 또 감소하겠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 이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지수 이때부터 3일 상승하니까 3거래일 또 증가한 거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신용 뭐 감소하는 것을 좀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벌써 내일이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국내만이 아니고 글로벌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커져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는 넘기고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오늘 좀 뭐 지수도 많이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냐고, 시간도 좀 평소 때보다 좀 길었는데 참고하시고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